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자, 오늘 11월 14일 일요일 아침 6시 20분 좀 지나고 있죠. 네, 새벽 공기를 또 이렇게 마시면서 풍부의 행복을 찾는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지금 방송을 방해하는 또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셔가지고 제가 살짝 음악 소리를 좀 이렇게 냈습니다. 아, 이거 바로 이렇게 김이 또 차버리네요. 좀 빼주고. 됐고요. 됐네요. 오늘 좀 추운 날씨예요. 오늘도 한 0도 정도 되고요. 한 0도, 1도 이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낮 최고 기온은 또 18도까지 올라간다네요. 낮에는 아마 조금 오히려 덥게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날씨고요. 자, 걸어봅시다. 날씨가 지금 좀 많이 추워지긴 했지만 아직 겨울도 아니잖아요, 그쵸? 11월 14일 11월 중순입니다. 지금 뭐 이 정도는 그냥 가을 날씨인데요. 12월, 1월, 2월 정말 추운 계절 남았고요. 네. 그때 좀 더 이제 준비 태세를 딱 갖춰서 겨울을 뚫고 좀 걸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딱 제가 이제 오늘이 벌써 58일차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걷는 게 습관화 되다 보니까 이게 제 어떤 생활 패턴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야, 이제 스스로가 이거는 내 생활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이제는 거의 2달 가까이 되면서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평소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일종의 막 취미생활 같은 거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골프 아니면 낚시 뭐 이런 거 하는 분들 보면은 막 각종 장비들 많이 뭐 구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막 활용을 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걷기 장비입니다. 걷기 장비를 어떻게 하면 잘 갖출 수 있을까? 특히 이런 걸을 때 꼭 필요한, 특히 겨울이죠. 트랙수트 같은 거, 따뜻한 거, 따뜻하면서도 뭔가 활동성 좋게 이제 이렇게 제작된 거, 예, 그런 복장을 좀 갖추려고 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 항상 또 풍부는 신발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좀 쿠션도 있으면서 접지 능력도 강해가지고 잘 안 미끄러지는 신발, 이런 거. 네. 그냥 느낌은 신고 다닐 때의 그 느낌은 그냥 일상 운동화
좀 좋은 운동화 같은 느낌이면서 사실은 접지력은 거의 등산화에 필적하는, 아니면 그 이상 그런 장비들 좀 갖추려고 많이 노력하는데요. 끼워 하는 소리 들리죠? 네.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장갑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말도 중요하죠. 양말도 좀 쿠션이 있는 약간 등산용 양말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추운 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럴 때는 좀 피부 관리도 잘해야 되죠. 안 그러면 피부가 막 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로션 같은 거 잘 발라주고요. 이너웨어, 속옷 같은 것도 좀 중요해요. 이렇게 딱 몸을 이제 이렇게 잘 감싸주면서, 예? 좀 편안하면서도 이렇게 기능성, 이런 의상들 좀 잘 갖춰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이 같은 거는 저는 입어본 적은 없는데요. 물론 아주 어렸을 때는 좀 입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군에 있을 때도 네일을 입었었죠. 그때 네일을 잠깐 입었었는데 그건 억지로 입으라고 해서 입은 거고, 그 이후에는 입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예. 내복, 네일은 안 입고요. 대신에 아주 땀 흡수, 땀 증발 막 이런 거에 효과적인, 예, 그런 티 같은 거 딱 입어주고요. 예. 지금도 사실 제가 이제 티를 하나 입긴 했는데 반팔 티거든요. 평소에 이제 그 9월달, 10월달에 그렇게 입고 나오던 그 색깔, 뭐 회색, 뭐 노란색, 이런 티를 그냥 안에다 받쳐 입고, 그 위에 오늘은 기온이 한 0도 정도 되니까 조금 추위를 대비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하나 아주 얇은 잠바, 예? 이것도 트레이닝복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안에다 하나 받쳐 입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지금 입은 거 약간 기모가 좀 이렇게 장착돼 있는, 예, 기능성 또 트랙 스튜디오, 예, 이렇게 갖춰 입고 이 정도의 날씨는 이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약 10분 정도 지났네요. 그래서 30분 지금 다 돼가고 있고요. 걸어 봅시다. 지금 오르막 구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행복을 찾아서, 제가 방지에 그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거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2007년도 개봉일 거예요. 2000년도 중반 개봉한 윌리 스미스 주연의, 예,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었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항상 일이 잘 안 풀려서, 예, 가정 형편도 어려워지고 가정 생활 자체가 파탄이 나서 하나 있는 아들을 데리고 노숙 생활을 전전해야 됐던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윌 스미스의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라.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좀 처절하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예? 처음부터 뭔가 많은 거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원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게 참 웃기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처음에 시작하는 게 영화를 시작하면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뭔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 외판원으로 시작하거든요. 외판원이에요. 물론 그런 외판업을 하면서 성장할 수도 있죠. 그런 쪽에 자질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판매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참 많아가지고, 예, 그리고 그쪽에 적성이 있어서 그런 직업을 잘 살리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진짜 너무 열심히 하죠. 그거를 이제 판매할 물건들을 막 짊어지고 다니면서. 근데 성과를 그만큼 내지를 못해요. 열심히는 하지만. 여기서 딱 드러납니다. 과연 열심히만 하면 그걸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심지어 이거는 20세기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 지금 이미 20여 년 이렇게 지난 그 전에 20세기에도 20세기 후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저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이제 나옵니다. 그냥 판매를 해요. 판매하러 다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 일 자체가 자신한테 맞지 않는다는 생각 조차도 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왜냐하면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영화에서 실제로 그런 기회들을 많이 얻지 못한 걸로 나옵니다. 그쵸? 대학을 다니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학교라고는 중등교육에서 이제 멈췄던 그런 주인공이었죠. 그래서 사실 20세기에서는 좀 대학의 중요성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다른 거 다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기회들이 생기거든요. 여러 경험을 해볼 기회. 게다가 그 안에서 교수님들, 그 다음에 친구들, 이렇게 좋은 그 스승과 좋은 주변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그 자체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딱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사실은 하지를 못했잖아요. 네. 자기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을 찾는 그때 그런 경험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능력 자체. 사실 능력 자체가 사람마다 그렇게 차이가 클까요? 이거는 능력의 차이다.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건 능력의 차이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능력과 성실함의 차이다.
그 측면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더 치밀하게, 더 분석적으로, 더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그리고 그거를 더 자신의 열정을 그 안에다가 불어넣어 가지고 잘해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운이 따라요. 그렇죠? 환경적인 요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일 자체가 제가 여기서 바로 지적하는 거죠. 자신이 좋아하거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이냐 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게 있다고 봅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멋대로 살아라 라는 영화 말고 우리 드라마, 양동근 주연의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서 액션 스쿨에 다니는 한 친구가 있어요. 스턴트맨.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고 이런 어떤 사람의 몸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술, 그 스토리텔링을 몸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몸을 써가면서 활동적으로. 그런 강인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게 좋고. 근데 원래 그 사람 직업은 의사였다는 거.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좋아하고 잘하니까 칭찬받고, 아, 내 길은 이 길인가 보다 하면서 계속 뭘 하면서 잘 됐었겠죠. 그래서 의사 자격까지도 이제 취득을 하고요. 그래서 지내다가 그 일이 아니란 걸 깨달은 우리 주인공의 친구, 스턴트맨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건 좋은 케이스입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를 가지고는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행복을 찾아서의 우리의 주인공은 그런 환경을 갖고 있지 못해요. 가정은 좀 파탄나서 결혼한 아내는 떠난 상황에서 아들을 혼자 보살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생활이라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안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냥 자신한테 맞지 않는 일이라도 해야 하는 환경만이 주어져 있는 거죠.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진짜 눈물겨운 장면들이 많아요. 그 도시를 전전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잠을 어디서 잘 것 같아요? 아들을 데리고. 우리도 한국에서도 막 뉴스 같은데 보도되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노숙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날이 추울 때 막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되죠. 그런 생활을 합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과를 내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즐거운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고, 대신에 그 본인이 가진 그 장점,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일한다, 그런 가치. 아마도
그 주인공이 그 순간까지 배워온 가치는 그런 것들이었겠죠.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맞잖아요. 야, 뭔가 이건 네 일을 하면서 그 일의 전문가가 되고 한 우물을 파야 되고, 그거를 성실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넌 성공하게 될 거야. 이런 기대감. 이제는 한 우물을 파라는 얘기도 안 하지 않나요? 이제는. 그런데 사실은 20세기에도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은 더 뼈저리게 그걸 느꼈죠. IMF 시대를 지나면서 2000년대 초, 중, 후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성찰을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겼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여전히 사회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미덕이 성실함인 줄 압니다. 성실하게 그냥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아직까지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 있죠. 또 보면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좀 아쉽죠. 그런 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해서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여 체계 같은 것만 해도 그냥 오래 일한 사람이면 더 많은 급여를 받는다. 이게 합당한가요? 타당한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그 급여 체계를 바꾸는 거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다른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느냐, 거기에 대한 또 준비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바꾸는 것도 신경 쓰이고, 바꾸지 않으면 이건 아닌데, 이건 공정하지 않은데,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지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바꿀 생각들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서의 주인공도 그런 경험들을 겪었고 그런 생각으로 계속 살아온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사람다운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아들, 아무 죄 없는 아들조차도 그런 생활로 이끌어야 되는 게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윌 스미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중간에 어떤 계기를 이제 마련을 하죠. 금융회사에 우연히 일할 기회를 얻게 되죠. 금융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이 수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수학에 어떤 재능이 있었다는 거를 그 당시에도 알았겠죠. 수학 분야에. 그러니까 숫자에 밝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금융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인턴이죠. 인턴.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실제로 자기가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그런 실제 메인 업무들을 하는 직원들을 보조해주는 역할, 그런 걸 하거든요.
당연히 대우는 안 좋죠. 그런데 이 주인공은 처음으로 경험을 해보죠. 이런 직장생활, 자신한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적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좋아하던 과목인 수학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였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경험은 전혀 못했을 거예요. 안 해본 거죠. 어쩌면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해보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아예 생각조차 못 해볼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옛날이면 더 했겠죠. 신문에 따라서 하는 일이 정해져 있던 그런 시대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볼 기회조차도 못 가집니다. 생각해볼 기회조차도 없어요. 근데 저는 행복을 찾아서가 바로 그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0세기 후반에 이 사람은, 이 주인공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길거리에서 살아가던 그 상황 속에서 발견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이미 열정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자신한테는 아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어요. 게다가 문제는 자신이 즐겁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또 있죠. 사실은 거기에 채용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전공자들이에요. 예, 그렇죠. 금융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춘 그런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기한테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어요.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자신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한테 미치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제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죠. 여기에 대한 스스로, 지금 어디 뭐 자기가 다시 대학을 들어가서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럴 수가 없죠. 스스로 그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의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터득을 해야 되는 거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죠. 그런데 그게 또 이 사람한테는 가능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란 거를 깨달았거든요. 다음에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짐이 아니고 희망이 되는 거죠.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고생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 일을 하면 아들과 이제 잘 살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한테 큰 힘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제 해내 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그런 일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계기란 건 우연히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우연에 조금의 확률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우연히 찾아옵니다.
그게 좀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성공보다는 실패를 많이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관점을 좀 전환을 해서요, 다시 생각해보니 그 실패의 경험이 말이에요, 어떤 양분 같은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매번 성공의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실패는 듣기도 싫잖아요, 사실은. 뭔가를 이거를 성취를 해낸 게 아니고, 아, 이거를 뭔가 해내지를 못했다, 도중에 요거 중도 포기하게 됐다, 원래는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이상향 희망이 있었는데 그 단계까지 이루지 못하고 중도 탈락했다, 아니면 시도는 했는데 일이 잘 되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학업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뭐 자기가 하려고 했던 사업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실패의 경험들 말이죠, 사람들은 해보려고도 안 하잖아요. 무조건 성공을 위해서 일단은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좀 장점들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는 그런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그 사람은 노력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들 속에서 노하우가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빅데이터를 이룹니다. 어떤 실패의 경험들, 결국은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해낸 것들이 실패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거든요. 행복을 찾아서 해서 그런 좀 비슷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자세는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해내는 겁니다. 찾아집니다, 결국은.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결국 이런 일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된다, 이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실패는 할 수 있는 거다. 세 번째, 경험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몸을 부딪혀가면서 해볼 필요가 있다. 네 번째, 그 경험을 하는 중에 무언가 나에게 내가 즐겁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위해서는 끝까지 자기 모든 거를 다 걸고 매진을 해라. 약간 이런 교훈들. 그렇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많은 경험들을 하다 보면 거기서 내가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일종의 별의 시간입니다. 네. 저도 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꿈이 영화 감독이었어요.
또는 방송국 PD였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삶이 진짜 그런 것 같았죠. 거의 윌 스미스 같았습니다. 그 행복을 찾아서의 그 아버지 주인공 윌 스미스처럼. 그거는 그냥 단지 꿈이고 그냥 생활은 별개다.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어느덧 깨달았습니다. 그거 깨달은 게 20대에 깨달은 게 아니고 30대에 깨달은 게 아니고 40대에 깨달았습니다. 이거 늦은 건가요? 이 깨달음은, 제가 경험한 이 깨달음은 늦은 겁니까? 좀 늦었다고 보면 늦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볼 수 있게 됐거든요. 제가 방송국 PD만큼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만큼 그렇게 지금 많은 거를 갖추고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일단은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조금 해나가면서 컨텐츠들, 다른 사람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컨텐츠를 좀 해보자고 마음먹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일단 목표였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6시에 보통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먼저 나와서 이렇게 걸으면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컨텐츠를 먼저 하자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영화, 드라마, 그리고 운동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저녁형 인간이었어요. 보통 잠을 잘 때도 새벽 1시에 자면 일찍 자는 거였죠. 보통은 2시, 늦으면 3시에 자기도 하고, 아침엔 늦게 일어나고요. 주말에는 막 더 늦게 일어나고, 그런 생활이 저한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저녁형 인간이구나. 근데 생각을 조금은 고쳐먹게 됐어요. 이거 내가 내 스스로 어떤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을 해서 내 의지를 발휘하면서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 생각하는 거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또 깨달았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이렇게 길을 나서서 깜깜한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날이 밝아오는 이런 주변 환경들을 담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계속해서 영화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할 수 있는 소재들은 많아요. 막 넘치죠. 이 이야기들을 좀 더 아침에 우리 많은 사람들, 우리 시청자분들 출근하면서도 듣고, 그렇게 공부하러 가면서도 듣고, 집에서 이제 어떤 일을 준비하면서 음식을 요리를 하면서도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에서 주인공이 했던 것처럼 좀 더 재미난 컨텐츠들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죠. 풍부히 유튜브에 올라간 그 컨텐츠들, 특히 최근에 편집 영상도 하나 올렸는데요, 좀 많이 시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부의 감성이 묻어나는 편집 영상, 편집된 컨텐츠, 먼저 이렇게 처음으로 만들었고 계속 이제 앞으로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한번 많은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7시 3분 됐네요 벌써. 자, 걸음수 6,000보를 향해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말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좋은 일만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좋은 일들만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인생이다. 근데 왜 너는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생각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행복을 찾아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라사메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네. 살짝 안개는 낀 날씨인데요, 오늘은. 최근에 그 많은 안개가 끼던 그때 그 날씨들하고는 좀 또 달라요. 벌써부터 좀 포근한 느낌도 들고요. 오늘 낮이 되면은 좀 진짜 이 기온이 완전 확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럴 때일수록 좀 건강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마스크를 잘 이렇게 착용하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감기도 사실은 잘 안 걸리죠.
그게 좋은 점이에요. 마스크 착용의 진짜 장점, 감기를 예방을 해준다. 보통 특히 대중교통들 많이 이용하면서, 그쵸?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사실 감기에 취약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어떤 공간, 이렇게 폐쇄된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있게 되면 그만큼 감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특히 다른 사람들이 집었던 그런 이제 물건들 만지게 되고, 안 그러려고는 하지만 그런 손이 막 얼굴에 많이 이렇게 이제 갖다 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마스크를 딱 끼고 있는 걸로만 해서 손이 사실은 코나 입에 멀어지잖아요. 접촉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게 좀 좋은 점이고요. 대신에 좀 안 좋은 점은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감기는 걸리긴 하지만 사실 숨 쉬는 건 좀 편하죠. 네. 그러니까 숨 쉬는 게 불편하고, 특히 안경 낀 사람들, 저처럼 이렇게 되는 거. 네? 안경이 김서림 현상. 특히 풍부는 그래가지고 안경 클리너를, 이렇게 김서림 현상 방지 클리너를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아침마다 안경을 닦고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 걷다 보면 그 힘이 무력해지죠. 네, 잘 닦아서 나오긴 했지만 다시 이렇게 김서림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안경에 물기를 좀 제거를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네. 물기 제거를 좀 해주고요. 조금 제거가 됐고요. 카메라가 잠깐 싹 화면이 약간 뿌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좀 괜찮아졌나요? 오늘 일요일 오전인데요. 좀 그런 거, 일요일을 일요일답게 이렇게 재미나게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그런 생각 요즘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는 토요일도 일을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주 6일을 근무를 하던 그때, 주 6일을 공부하던 학교를 다니던 그때, 일요일 오전 하면은 정말 값진 시간이었잖아요. 옛날에 뭐 토요일 명화, 주말의 명화 뭐 이런 거 보고, 그쵸? 그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아침 드라마 이런 거 보고, 옛날에 그거 생각나네요. 손지창, 오연수 배우 주연의 일요일은 참으세요 라고 했던 드라마. KBS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을 딱 진짜 공략을 하는 거죠, 그 드라마 자체가.
그 뭐 직장인들, 학생들 막 일하고 공부하다가 일요일 하루 이 자유를 만끽하는 그 시간, 특히 그 오전, 예전엔 또 한지붕세 가족도 있었죠. 막 가족끼리 일어나는 이야기들, 재미난 에피소드들 막 티격태격하면서 막 그 안에서 막 벌어지는 이야기들. 한국 시트콤의 원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작품들,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진짜 우리가 문화적으로 일요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릴렉스가 되는 시간, 특히 일요일 아침, 일요일 오전. 광고도 있잖아요. 일요일은 내가 요리사, 그러면서 다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식사도 하고. 평소에는 막 이것저것 하면서 바쁘게 지내다 보면 잘 못하게 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바로 그 시간입니다, 지금이. 이제는 토요일이 생겨서 일요일이 토요일에게 그 자리를 좀 뺏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긴 했지만 여전히 일요일은 일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거예요. 왜 제가 일요일을 이야기하냐, 지금 또 이 시점에서 일요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일요일을 말이죠, 다가올 월요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빨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됩니다. 직장을, 지금 다니기 싫은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다니고 있는 직장을 다녀야만 한다면 그거를 상쇄하고도 남을 행복한 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행복한 일 자체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게 취미가 돼도 좋고, 더 이전에 하고 싶은 일이어도 좋고, 투잡이 돼도 좋고. 그냥 무조건 뭔가를 이제 그만두고 들어엎고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물론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또 맞다고도 봅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떤 재미를, 조그만한 행복을 좀 찾아야 돼요. 조금씩 변해가야 됩니다. 일요일이, 토요일 말고 일요일이 정말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날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그냥 뭐 편안한 날입니다. 누구나 릴렉스가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일요일은 조금 다르거든요. 일요일은 이제 불안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는 날일 수가 있잖아요. 그 일요일마저도 내 걸로 만들려면 그 일요일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내 자신이 먼저 이런 상황들을 바꿔놔야 됩니다.
월요일이 두렵지 않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루하루 아주 재미나고 즐거운 일을 할 수가 있다면 일요일도 바로 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달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달리겠습니다. 달립니다. 달립니다. 네. 시작 한번 달렸네요. 네. 저쪽에서 차가 쫙 오는데 차와 비슷한 속도로 좀 달렸습니다. 지금 7시 17분. 날은 완전히 밝아져 있고 기온도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오늘 하루 일요일을 온전히 내 것으로 좀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같은 날 또 날씨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야외 활동 한번 또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흥부의 아침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건너주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똑같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